첫 번째 갖고 계시는 챗GPT에 대한 생각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기대. 두 번째로는 왠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최근에 기술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우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챗GPT에 대해서 알아볼 고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회사 마케팅 사피엔스 대표이고요.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이후에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교육 그리고 챗GPT 등 시스템 활용 방법 또 블로그라든지 SNS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 대한 접근 경험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거나 또는 동료들을 통해서 직접 사용도 하시고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40대, 50대 소상공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리고 막연한 어려움을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챗GPT가 뭔지 알아보고 또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 재미있는 또 사례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인데 챗GPT를 저랑 함께 배우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치 스마트폰을 편안하게 쓰시는 것처럼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받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챗GPT를 쓰실 수 있는 게 저희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챗GPT 소개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챗봇입니다. 여러분 챗봇 잘 아시죠? 그러니까 카드 회사나 또 금융기관에 또는 어디인가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직접 쳐넣고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로봇과 같은 기능인데요. 챗GPT는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3년까지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이메일이라든지 블로그를 써준다라든지 이렇게 글을 써주기도 하고 또 이미지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도 하고 또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챗GPT 강의를 소상공인을 상대로 그리고 또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해보니 첫 번째 갖고 계시는 챗GPT에 대한 생각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기대. 두 번째로는 왠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최근에 기술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우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기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챗GPT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 기능들을 크게 갖고 있죠. 검색도 하고 또 글도 써주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도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 챗GPT를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챗GPT를 핸드폰이나 또는 PC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챗GPT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글이라고 나와 있는 창, 이게 이제 크롬인데요. 여기서 챗GPT 오픈AI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챗GPT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챗GPT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Start N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tart Now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 가입 방법은 만약에 구글 지메일 계정이 있으신 분은 구글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또 만약에 구글 지메일 계정이 없으시면 네이버라든지
또 다른 다음이라든지 다른 메일이 있으시면 메일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게 되면 이제 챗GPT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챗GPT를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인 화면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이메일인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글 이외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셨다면 여기 이메일 주소에 그 부분을 치시면 되고, 저는 구글 계정으로 들어갔으니까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챗GPT 4.5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저는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내용들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클릭 표시와 함께 메시지 챗GPT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이 프롬프트 창이에요. 아마 초기에 컴퓨터를 배우셨던 분들은 커서 이런 것들처럼 느끼실 텐데, 여기 깜빡깜빡하고 있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들을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이제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일단은 까셨기 때문에 반절 이상을 시작하신 거고요.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서울 날씨는 어때? 이렇게 질문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가 나오면서 다양한 사이트를 검색해서 날씨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서울 날씨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어디서 찾았는지 이 근거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서칭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제가 여기서 똑같이 찾아볼까요? 광화문 맛집을 5개 찾아줘. 근데 그냥 광화문 맛집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건들이 있죠. 뭐 한식 또는 일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식집으로 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광화문 맛집을 5개 찾아줘. 그런데 일식집으로 부탁해 라고 하면 챗GPT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쭉 광화문 일대에 되어 있는 식당들을 쭉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개를 찾아주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식집으로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래 메시지 창에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을 그냥 단순하게 치시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는 이렇게 단순히 검색하는 기능 이외에 글을 써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거래처에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주문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문장이 좀 길어서 구구절절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이메일을 쓰실 수도 있지만 챗GPT에게 다음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써줘라고 하시면 이메일을 깔끔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거래처인 우리 광화문 상사에 뭘 주문해 볼까요? PC를 5대 주문하고자 해. 자, 주문 양식에 맞게 이메일을 정중하게 써줘. 감사 인사도 하고 빠른 배송도 부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상사에 PC를 주문하는데 예를 들면 이메일을 정중하게 써주고 그리고 또 특히나 빠른 배송을 위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을 써줘라고 해봤더니 여기 보면 제목, 수신, 본문, 그리고 귀사명, 이름, 직위, 연락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문장들을 작성해 줬습니다. 자, 이메일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메일 이외에 다른 중요한 문서를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글을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 내용을 여기 아래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사 기능을 누르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죠. 메모에 붙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드 파일이나 한글 문서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카피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내용에서 이게 문서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붙여 넣어 볼까요? 이렇게 붙여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프린트하고 또 편지 봉투에 담아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중요한 기능인 글쓰기 기능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보시면 이 화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통시장에 결제하면 할인해 줍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나가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합쳐보면 8만 원이 맞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맞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방법은 여러분이 PC,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바로 올리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PC에 다운받았으면 챗 GPT를 켜고 여기에 클릭 표시가 있잖아요. 누르시면 파일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누르시고 여기서 파일을 찾으시면 돼요. 아까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렸죠? 데스크탑에서 자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셔도 돼요. 더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클릭해서 갖다가 붙여놓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위 이미지를 분석해줘. 합산 금액이 맞나 볼까?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챗 GPT가 이 이미지를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답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잠시만 기다려 볼까요? 나왔네요. 자, 이미지에 나와 있는 개별 항목들의 가격을 합산한 결과 총 금액이 87,26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계 금액에 오류가 있네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사람들은 87,260원에 10% 할인이니까 대강 8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알겠는데 사실 정확한 금액은 87,260원이네요. 자, 이렇게 챗GPT가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림 파일을 읽고 그림 파일에 있는 내용들의 문장을 하나씩 다 분석을 해서 또 이 내용의 합계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챗GPT에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끔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탐정놀이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올려놓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볼까요? 챗GPT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롬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질문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신문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묘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챗GPT는 굉장히 똑똑한 신입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계산도 빠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능력을 가진 친구인데 단 하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곧대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정확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에게는 잘 쓰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챗GPT에게 그냥 다짜고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야? 이 허무맹랑하지만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그러면 챗GPT가 굉장히 보편적인 답을 합니다. 개인의 취향, 문화적 배경, 경험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50대 한국인이고 시골에서 자랐어. 늘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줘.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질문이 다르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 이렇게 했더니 보편적인 질문을 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답을 줄 수 있는, 사실 제가 궁금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을 주고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는 한국인이고 시골에서 자랐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어떤 음식을 좋아해, 그 유형의 음식을 추천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된장찌개, 보리밥, 고등어구이, 김치, 잡곡밥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도 좀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제가 당뇨가 있진 않지만 당뇨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또 주변에 당뇨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당뇨를 염려하시는 분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미밥, 녹색 채소, 콩과 두부, 생선, 베리류, 과일, 견과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사례인데요. 챗GPT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챗GPT에게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끔 여러분이 챗GPT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페르소나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미인즉슨 챗GPT가 나의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뭔지, 비서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등 이런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에게 이렇게 당뇨에 관한 식단을 줬는데, 제가 챗GPT에게 역할을 이렇게 부여해 볼게. 당신은 나의 PT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운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어떤 식사를 권해줄까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부터 너는 나의 퍼스널 트레이너야. PT라고 하죠? PT야 라고 해볼까요? 운동을 하고 있는 나에게 적당한 식단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금은 챗GPT는 저에게 있어서 퍼스널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에게 아침 식사와 간식과 점심과 저녁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즉, 역할을 부여해주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챗GPT에게 질문할 때 가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답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 B가 나오지 않고 C라고 하면 다시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답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광화문에서 부산역을 가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TX도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아마 버스도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또 자가용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나오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빠른 시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알려줘 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고려해서 저에게 아까 줬던 답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도 좋은데 KTX도 있는데 저는 비용을 절약하고 싶어요. 그러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더 알려줘 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속버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장 빠르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라고 질문하셨으면 처음에 아마 이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단계적으로 해봤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그 다음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또는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고 싶으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주면 또 질문하고, 답을 주면 질문하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챗GPT를 여러분이 설치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아래에 창에다가 질문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질문을 넣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마치 이 친구에게 너가 비서인 것처럼 답변을 해봐, 아니면 나의 친구인 것처럼 답변을 해봐, 또는 옆집 사장님인 것처럼 답변을 해봐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훨씬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챗GPT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또 유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챗GPT 4.5 그리고 4.5 미니 그리고 챗GPT 4,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시게 되면 아마 챗GPT 3.5 이렇게 나옵니다. 기능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유료 버전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제가 보내드린 방법은 유료로 바로 가입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글쓰기라든지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SNS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유료 버전으로 그때 추후에 까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챗GPT를 통해서 이메일을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챗GPT를 통한 블로그 글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